예, 드디어 이곳 제주에 왔습니다. 예,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어쨌든 약속대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마저 삼별초 얘기를 끝내고 다음 편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산인가요? 몽고정, 예, 여원연합군의 일본 원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 이제 제주에 왔는데 이곳은 화북일동 별도 환해장성입니다. 예, 이번 영상 제목은 한민족 관점에서 환해장성을 보며 원구박루를 떠올리다입니다. 자, 제주도. 예, 제주도는 본디 한반도와는 별도의 독립된 왕국을 이루고 있었죠. 예, 지금도 배나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됩니다. 예, 다리가 놓여져 있지 않죠. 예, 다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어서, 예, 대마도보다도 더 머니까, 예, 육지 관점에서 더 머니까, 예, 제주도는 본디 한반도와는 별도의 독립된 왕국이었습니다. 예, 지금도 비행기나 배를 타고 와야 되고요. 다리가 놓여져 있지 않죠. 예, 그러기엔 너무 멉니다. 예. 여전히 지리적으로 반도와 멀리 떨어진 이 대양에 위치한 조건에 의해서 독립왕국으로서의 제주 존재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 탐나라는 이름부터가 벌써 독립적인 역사성을 상징합니다. 예, 탐나가 잠시 그 백제에 속하기도 했지만 직할 영토가 된 건 아니고요. 행정구역으로 정식으로 편제되는 것은 고려가 건국된 지 200년이 지난 숙종 10년 1105년대의 일입니다. 이때 제주도는 탐나군이 되는데 실제 중앙정부에서 수령이 파견이 된 것은 그로부터 또 반세기가 지나 의종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의종 7년인 1153년 탐나현으로 개편하고 현령을 파견하기에 이릅니다. 그 후 탐나는 제주로 이름이 바뀌고요. 이때가 몽골 침입 10년 전인 1223년, 그러니까 고종 10년경의 일입니다. 제주도가 비록 그 고려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 미약한 존재감에 중앙정부 관심을 끄는 존재는 되지 못했던 거죠. 제주도가 고려에서 주목되는 것은 몽골 침략 때문입니다. 삼별초가 1270년에 봉기했는데 이들이 거점으로 삼은 건 진도였지만 이 진도 삼별초에게 있어서 제주도는 여전히 잠재적인 중요성이 있었습니다. 진도 삼별초가 제주 공략에 나선 건 나주 공격 실패 뒤의 일입니다. 1270년 10월 이후의 일이죠. 제주 확보는 11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봉구는 이듬해인 1271년 5월 진도 함락 이후의 일입니다. 왜인가? 왜 그런가? 이곳 환해장성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삼별초 봉기 초기에 이들을 방어하고자 제주도에서 개경 측이 지휘한 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제주에서 성을 쌓고 병기를 수리하고 삼별초의 예상 공격로를 차단합니다.
이때 상륙을 막고자 쌓은 게 바로 환해장성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제주도 특산 돌인 그 현무암으로 지금 여기도 이루어 있죠. 이게 특이합니다. 이 환해장성은 이 환해장성을 처음 쌓은 사람들은 이 개경 측이에요. 이 환해장성을 쌓기 시작한 것은 개경 측이지만 성으로서의 본격적인 면모는 삼별초가 갖추게 됩니다. 현지 주민들이 등을 돌린 거죠. 긴급히 방어시설 구축 작업에 동원된 제주도민의 불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3세기까지만 해도 제주에는 성이라는 게 없었죠. 집과 밭과 무덤을 두른 담은 있었지만 이 성곽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주도 최초의 대규모 성곽은 해안을 두르는 축성 작업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있죠. 바닷가 해안을 두른 긴성이라고 해서 환해장성 또는 연해장성이라고 불립니다. 검은 현무암돌로 제주도 해변을 두른 성을 지어야 했던 이유는 공방전 때문입니다. 환해장성, 이 환해장성은 1270년 예상되는 진도 삼별초 진입을 막고자 개경 측의 수비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축성의 주체는 개경 측이 아니고요. 실제로 본격적으로 장성이 구축된 것은 삼별초의 제주 점령 이후부터입니다. 즉 이 성은 개경 측 여몽연합군을 대비한 것이죠. 기원은 개경 측인데 실제 구축은 삼별초에 의해서였다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장성 구조가 남아있는 부분은 제주시 화북동, 북제주군 함덕리, 북촌리, 동복리, 평대리, 고내리, 애월리, 그리고 남제주군 온평리, 신산리, 태흥리 등등이 있어요. 주로 이 제주도 북안, 섬 북안에 다수 분포하는데 이 남한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저는 가장 환해장성, 그냥 환해장성 그러면 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곳에 왔습니다. 가까운 곳에 제주시 화북동에 왔습니다. 환해장성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전체가 연결된 게 아니고 여기도 제초 작업을 했네요. 제초 작업을 해야 다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이 이렇게 쭉 연결된 게 아니고 그보다는 적의 상륙 가능성 지점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군데군데 축성을 한 것입니다. 군데군데 쌓은 거예요. 자, 이곳에서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개경측 군대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망을 왔어. 그 다음에 이제 개경측 군대를 막아야 되는 거죠.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해장성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쭉 연결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필요에 따라서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쌓았다는 거. 예, 가장 대표적인 곳에 왔습니다. 예, 물론 그 필요에 따라 축성에 쌓았는데, 물론 그 공방전 이후에도 외부 세력 침입을 우려해서 후대 보축이 보축 보강 축성 보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화북동 환해장성은 별도 마을, 이 볼락마을, 이 바닷가에 축성되어 있는데 높이는 제각각이에요. 지점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제주도에 있어서 삼별초 진입은 제주 역사와 운명을 크게 일변시킨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대양해섬 탐나가 한반도 육지 한 부속 도서가 되는 순간이죠. 상고에서 근대에 이르는 제주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가 아마 이 삼별초가 지배하던 3년의 시간일 것입니다. 1000년내 제1대 사건, 인천연례 제1대 사건이야말로 삼별초 제주 진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불교 확산도 삼별초 이후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상징은 항파두성보다 환해장성일 것입니다. 항파두성은 제주 서쪽 한켠에 자리한 제한된 공간이지만 환해장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의 해안을 둘러치는 보다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제주도 입지상 이 섬에는 당시까지 외부 군사 집단의 대규모 침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일 삼별초 봉기가 없었다면 제주도는 훨씬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고 육지에 부속되는 속도도 훨씬 늦었을 것입니다. 환해장성은 원구방로와 동일한 착상이라는 점에서 흥미가 있습니다. 원구방로, 뭐 후쿠오카라든지 그런 등지에 여원연합군,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주적이 여원연합군이죠. 환해장성은 1270년경 시공되어서 1273년까지 기능하였고, 원구방루는 1274년 염원군 침입이 계기가 되어 1276년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1273년 제주 함락 염원군은 1274년 규슈 상륙전에 주력이 되죠. 이 같은 상응점 때문에 석축의 방루를 구축하여 적을 저지한다는 원구방루의 착상은 제주 환해장성과 관련성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원구방루는 삼별초 세력 일부가 일본 규슈에 상륙해 제공해준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팩트는 아닙니다. 아무튼 다양한 루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고요. 강도가 개경과 다른 게 이 도성제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 실제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도, 진도, 제주도 모두 그렇다는 거죠.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게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네요. 어휴. 이 비바람 많이 부는 날에는 이곳에 오면은 안 될 것. 저기로 건너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우.
예, 다음은 항파두성 관문인 애월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